이번 장은 27장 시련입니다. 네, 선생님,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삶이라고 하면 너무 제가 좀 거룩한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더라도 겪는 거잖아요. 행복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찾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오듯이 시련도 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해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련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혹시 좀 반응할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을 반갑게 맞이하세요?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노래를 5살 때부터 선택을 했고 28살까지 성악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왔었는데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올라갈 때마다 정말 바들바들 떨었고 일주일 가까이 잠을 못 자고 공연을 올라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어릴 적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걸 내 삶으로 가져갔다가는 정말 저를 갉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감하게 손을 내려놓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지금은 그 과정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때 성악을 했을 때 노래를 불러야 되고 무대로 올라갔을 때 선생님들께서나 주위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떨어? 그건 네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만 말을 해줬어서 속상하기도 했었고 저의 나약함 때문에 저를 더 많이 저 스스로한테 화를 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재산으로 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음악을 하면서 겪었던 무대 공포증이 그 당시에는 나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죠. 부족하다고 막 여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어린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이 좀 해줬더라면 그런 게 이제 또 선생님 훨씬 더 잘 사무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떠는 아이들 보면 그때 선생님도 생각나고 맞아요. 저 친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 건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훨씬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 진짜 그걸 겪었던 선생님이면 훨씬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아이들이 안 믿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무대에서나 앞에서 강의하거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이 볼 땐 하나도 안 떨고 사실 이거 촬영하기 전날 어제도 잠을 못 자고 거의 울 정도로 어떤 내용으로 나한테 말을 시키실 거지? 이런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막상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말을 시키면 잘하니까 학생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공포증이 있어. 선생님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 라고 할 때 그냥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고 제가 끊임없이 그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도 어느 순간 마음을 좀 열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도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표현이요? 네. 이런 비슷한 뭐 꼭 이런 경험 아니더라도 선생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힘든 거나 어려운 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선생님 삶의 선물처럼 바뀐 경우가 있다든지. 저는 그 폐를 잘랐는데요. 좌하역을 자르게 됐는데 검사하면서 종양이 있다고 해서 이게 추적 검사란다. 그 무슨 검사라고 하죠? 바늘 넣어서 하는 거?
조직 검사. 조직 검사.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자르는 순간부터 어떻게 달라지냐, 호흡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거고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좀 합병증도 같이 동반하게 될 거다 했었거든요. 처음 들을 때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혹시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도 있죠. 암이니까 이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너무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거죠.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나 아직 안 한 게 너무 많은데 억울한데? 막 이런 생각?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너무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때는 담배도 좀 피고 있었을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술, 담배나 엄청나게 하자 하면서 그냥 들이부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그래 결정하고 나서 다시 건강하게 살면 되지 생각을 하고 나서, 자르고 나서 좀 합병증도 오고 많이 통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나쁜 것들을 많이 끊게 됐죠. 덕분에. 네,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이제 운동도 훨씬 꾸준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런 공포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도 추적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다 말을 하세요. 혹시 어땠니 저땠니 이래가지고 제가 다 괜찮다. 절대로 뭐 무너지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넣어주죠. 그러면 그분들도 덕분에 너무 힘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다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것들을 다 저한테 와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살 때 경험을? 20대. 굉장히 어릴 때네요, 선생님. 네, 그때도. 맞습니다. 이제가 그 고등학생 티테를 벗고, 아니 그거보다 그냥 정확히 29대 발견을 했고 29대 30이 되자마자 잘랐어요. 아...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것이 30대구나. 네. 야, 선생님 너무 삶에서 제가 겪어보지 않은 시련이고, 선생님 그 젊은 나이에 그 과정을 이렇게 묵묵히 있는 그대로 밟아오셨던 거에 대해서 너무 경외감이 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혹시 좀 공개를 해주신 게 선생님께 저는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 괜찮으신지도 조금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숨겼어요. 기침도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이거 뭐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운동을 계속했고 안 좋은 것들을 끊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를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거나 하더라도 제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선생님 20대 초반으로 보여서 제가 너무 젊어서 제가 순간 나이를 가늠을 못했어요, 선생님. 네. 되게 놀라운 게 그런 사실 되게 긴 터널처럼 저는 가보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선생님께 와닿을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끼기에 긴 터널에 막 뭔가 보이지 않는 암담함이 있는데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면 선생님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짜 오히려 뭔가 그걸 딱 승화시켰다 그래야 되나? 전환을 시켜서 뭔가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을 선생님 스스로가 계속 찾아가는 변화를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랬어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지금 표현이나 선생님 말씀도 아마 보시는 분께는 분명히 선물처럼 이 책에서 누군가의 시련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 네, 그런 것처럼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뭉클하네요, 선생님. 저도 제 사례를 하나 공개하면, 저는 달쌈스벳이라고 아세요? 달쌈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다고 달쌈스벳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좋은 걸 엄청 취하고 이렇게 좀 막 싫은 거는 좀 많이 밀어내요. 저도 싫어는 싫습니다, 사실 솔직히. 근데 지나고 나서 저를 좀 성숙되게 해줬던 건 시련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20대 후반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던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지금 와이프보다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청첩장 거의 찍기 직전에 파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교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인근 학교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결혼 언제 해? 언제 해? 막 이런 거 묻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는 말도 못 하겠고 하기는 못 하겠고 이미 엎어졌고, 그때 부모님도 제 일로 인해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저랑 부모님 사이도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여자친구랑은 이미 연락도 안 하는 사이고, 주변에서는 저한테 온 관심이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사치레로 계속 하는 말들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들어가고, 집에 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게임하다가 지쳐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학교에 오고. 근데 또 학교 오니까 이제 또 막 요즘에 뭐 교권 침해 이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학부모가 밤마다 막 전화 와서 막 제 배에다 칼 쑤신다고 전화도 하고, 너희 집 어디냐 뭐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 그 학부모가 술 먹고 학교에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막 겪으면서 제가 우울감에 빠져 있고, 교실 정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막 뭔가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그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오고, 만나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운동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좀 더 약간의 어두운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 되게 우울해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리고 반에 아이들 통해서 뭐 이렇게 교권 침해나 이런 걸 겪거나, 아니면 결혼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제 얘기를 어떨 때 좀 들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자기만 겪는다 생각이 들었다가도 좀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나보다 못생긴 저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좀 용기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그때가 좀 떠올랐는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시련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좀 가져가자, 이렇게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같이 한번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여러 부분을 다 같이 읽고 싶지만 여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축복해라. 너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것들은 모두 너의 일부가 되었단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네. 그래서 우리 살면서 가급적이면 시련이 좁게 오고 행복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시련도 선생님들 지금 삶의 경험에서 잘 이렇게 전환하셨듯이 잘 다루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